LG배 본선이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데 한중일 출전 선수들 구성과 함께 현재 한국 바둑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김만수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제가 두 번째 출연인 것 같은데 이번에 상당히, 먼저 소개를 네, 상당히 긴장하시면서 너무 조심스럽게 네. 다소곳하게 하시네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26회 전통의 기전 LG배가 네. 코로나로 인해서 한 차례 연기가 됐었어요. 네, 네. 감염병으로 대회 일정이 이렇게 미뤄지는 경우는 좀 처음 봤던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모르는 또 사례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흔히 얘기 우리가 천재지변 일어나기 전에는 없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네,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전쟁 날 때 외에는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네. 그 준하는 사태가 작년에 네.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게 벌어졌었던 것 같아요. 네. 다행히 더 이상의 감염자는 없어서 대회가 좀 잘 치러졌는데 올해도 코로나 사태로 통합 예선을 치르지 않고요. 국가별 자체 선발전을 치렀습니다. 통합 예선 할 때가 좀 북적북적하고 오랜만에 보는 프로 기사들도 있고 해서 되게 좀 설레이는 또 재미가 있었거든요. 또 죽음의 조를 꼽는 것도 또 하나의 그렇죠. 재미가 네. 있었고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데 또 제가 이렇게 궁금했던 게 프로 기사들도 유명한 프로 기사, 뭐 선망했던 뭐 프로 기사를 보면 좀 설레이기도 하고 그러나요? 못 보던 친구를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우리가 한참 공부했을 때 뭐 닥게이미아 구단, 네, 이밀봉 구단 이런 분들 네. 처음에 우리 세계 대회라는 것도 한번 뵀잖아요. 네. 난 그때 정말 뭐 완전 허공에 붕 떠서 있는 줄 알았어요. 아. 너무 구름 위의 사람들을 네. 보니까. 예, 근데 요즘에 팬들도 좀 그러시더라고요. 막상 보면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제 프로 생활 한 지가 이제 30년 가까이 되니까 조금 그런 설렘은 좀 덜하긴 하네요. 네. 아, 그 좀 유명한 일화가 보니까 탕웨이싱 선수가 이창호 선수를 너무 존경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대회 그 하는 와중에 탕웨이싱 선수가 이창호 선수한테 막 사인을 받는 모습, 네. 사인 받으면서 너무 해맑게 웃던 그런 모습이 좀 일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청원 구단이라고 아, 네. 아시죠? 근데 저는 그때 초등학생 때 뵀는데 음. 그냥 너무 어릴 때니까 네. 그냥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저를 그 앞에 끌고 가서 사인 받아라. 사인도 받고 너 손도 한번 잡고 이제 별의별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네. 여기는 인사만 하고 도망갔죠. 아, 저는 예전에 응시배 출장 가가지고 음. 네 실제로 사진을 네. 찍었어요 같이. 아, 네. 또 대단한 휠체어를 타고 가보네. 나타나셨는데 네, 그 초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 LG배 본선 한중일 출전 선수들 네. 구성을 계속 보면서 뭐 나이랑 그리고 랭킹 같은 거를 보면서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의 애프터 361 시작합니다. LG배 본선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나이를 평균으로 한번 따져봤어요. 한국이 27.5세로 월등히 네. 좀 많은 편이고요. 중국은 23.8세로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뭐 일본은 3명뿐이라서 비교하기가 좀 어렵지만 네. 네. 24.3세 정도 네. 되네요. 예선 통과 연령도 뭐 당연할 수도 있지만 한국이 이제 평균 30세 가깝고 네. 중국은 25세니까 네. 뭐 상당히 좀 나이로는 좀 차이가 나긴 하네요. 이 숫자로 보면 한국이 30대가 또 5명이거든요. 그래서 롱런하는 그렇죠. 기사들이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좀 미래가 암울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중국은 20대가 줄을 이루는 반면에 이렇게 좀 젊은 층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한번 곰곰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좀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네. 30대 한국의 30대들이 왜 이렇게 경쟁력이 오히려 왜 좋은가?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장점. 승부의 세계라는 건 냉정해서 네. 나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30대 기사들이 왜 경쟁력이 이렇게 좋은가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네. 몇 가지 요인이 좀 있겠더라고요. 우선 상대 20대들과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네. 20대 기사들 입장에서 가장 어떻게 이제 아주 고민이 뭐냐면은 일단 군대예요. 군대 때문에 물론 그거를 이겨내고 자기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거를 좀 자양분해서 그걸 올라가야 되는 건 맞기는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일단 군대 문제가 좀 닥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추진력을 얻기가 의외로 만만치 않아요. 20대에 약간의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30대들이 일종의 약간 우리나라 바둑계 황금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황금 세대라는 건 뭐냐면은 이창호 키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키드가 83년생인 이세돌부터 네. 약 강동윤까지 89년생이에요. 요 세대를
이 한국의 바둑계의 황금 세대라고 황금 해요. 세대. 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은 대한민국의 영재는 다 바둑을 했었던 거예요 이때. 네. 그 영재들이 완전 다 바둑 우르르 많이 했는데다가 거기서 뽑혀온 멤버들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경쟁력이 일단 태생 자체가 만만치 않게 굉장히 높은 거고. 네. 근데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0대가 되면은 네. 원래 이제 승부가 꺾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상식적인데 이게 좀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또 있어요. 아, 뭘까요?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에요. 아, 네. 예전에는 20대가 어떤 바둑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는 계층이었는데 네. 이게 인공지능으로 바뀌면서 음. 그게 거꾸로 이제는 30대로 아, 가더라도 전혀 그게 이 정보의 네. 차이가 이게 떨어지지 않은 거죠. 음. 그러면서 30대들의 이 장점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일단 군대 문제 해결했으니까 그쵸. 자기 관리, 네.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단점을 수정하고 하는데 오히려 더 20대보다 네. 더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아, 마지막으로 30대가 되면 당연히 수입이 네. 20대보다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20대가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암울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저는 30대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중국의 30대는 왜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 너네들 30대는 왜 안 되는 거야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대가 더 잘 되는 게 다 기대하는 바도 있지만 네. 우리는 또 20대 초반에 네. 또 굉장히 장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중국의 한 매체에서 LG배 출전 네. 선수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젊은 선수들이 너무 맥을 못 추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바둑이 실패했다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뒤를 이어갈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뭐 이런 평가를 그쵸.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지금 중국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흔히 얘기하는 이제 커제 이후에 네. 굉장히 더 20대 초반의 어린 친구들이 걔네들도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왜 커제만큼 못해? 그쵸. 왜 너희들 이렇게 네. 그 모양이에요? 뭐 그런 얘기 수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20대가 과거처럼 이제 굉장한 추진력을 갖고 어떤 바둑 기술을 주도하고 성적을 주도하는 시기가 저는 거꾸로 한국이나 중국이나 지나갔다. 오히려 거꾸로 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중국 매체 분석 중에서 네. 또 커제 얘기하시니까 네. 생각나는데 커제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좀 침체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LG배 승산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커제는 당분간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이제 희망사항이지 희망사항인데 이게 승부의 세계는 너무 냉정해서 이제 학업을 뭐 하고 있다면서요. 그쵸. 예, 그 정도 레벨에서 학업도 하고 바둑 세계 1등도 하고 네. 제가 보기엔 그건 불가능해요. 예. 최근에 또 구짜오랑 양딩신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또 중국 랭킹 있잖아요. 그쵸. 그 포인트를 봤더니 커제가 좀 2위 양딩신하고 38점 차이. 그렇죠. 좀 네. 1위가 좀 흔들흔들 거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랭킹 제도의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랭킹 제도가 그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커제 점수를 뺏어놓는 식이에요. 커제가 1등이니까 네. 지금 양딩신, 구짜 이런 친구들이 커제하고 붙어서 걔 점수 이제 끌고 와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커제가 지금 1위 자리에 위태롭다는 얘기는 2위부터 한 7위까지 요 도전하는 그룹들한테 지금 네. 매번 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다음 달이면 랭킹이 이제 2위로 내려가네 만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커제가 좀 세계대 우승커녕 자국 내 수성조차도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 이게 현실이라고 봐야죠. 중국은 또 보니까 셰커라고 아시죠? 중국 그렇죠. 005 네. 최초로 메이저 대회인 몽백카백 결승에 오르기도 했는데 네. 뭐 준우승에 머물기는 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그 발전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라고 하고 막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 막상 신진서 선수 그 성적에 비교해 보면 좀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왜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이 예전에는 양딩신, 구주하오, 뭐 시아오하오 등등 해갖고 얘네들이 그렇죠. 세계 우승을 다 하나씩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중국에도. 네. 근데 그런 이유가 현상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마 중국에서도 그렇게 독점 예전처럼 독점하는 시기는 끝났을 거라 저는 봐요. 우승이 예측되는 한 명 촉을 세워서 뽑아보실까요? 뭐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기운을 느껴야 되거든. 흔히 인생 경기가 돼야 되는 경우 사람을 3명을 뽑았어요. 네. 이번 대회에 어쨌든 인생 경기를 만들어내야 돼, 이 3명은.